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여러분 저 봄나들이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개나리 벚꽃 진달래 다 피고 온 강산을 뒤덮고 있는데 야말로 참 우리 대한민국의 그 봄 대단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봄의 꽃향연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고, 또 이 영산홍도 핀다고 그러는데 빨리 영상 마치고 이 청계천을 걸으면서 어떤 꽃들이 피어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그래도 이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이다 하면서 지금 2년 이상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자는 독일 문제는 하나도 안 다루고 어째 그렇게 맨날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때마침 그 독일에서 이제 선거법 그 제도 이제 개혁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선거법 이제 개편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 두 나라가 또 똑같은 그 유형의 어떤 이런 선거제도 관련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선거법 개편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의원 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정치개혁 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자, 이 여러 안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비례성을 더 높일까, 여기 관련해서 국회 의석 수를 약 한 50석 정도를 이제 늘려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의회가, 이제 독일에는 이제 의회가 하나 있는데, 독일 연방 분데스타그, 이것이 이제 연방의회인데, 베를린에 이게 있습니다. 라이크스타그 해가지고 지금 제국의회가 베를린에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지금 커졌다. 그래서 의원 수가 XXL 그 분데스타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셔츠 사러 가면은, 자, 이게 L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XL 사이즈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 X가 하나 더 붙죠. 그 정도로 독일 의회의 그 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개혁에 이 칼을 들이대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현재 독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는 이제 598석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날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이후 이제 736석의 그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이제 분데스타그 연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그 개혁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노브르트 라머트, 자, 2005년부터 2010년 이 사이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국회의장 볼프강 쇼블레, 국회의장 때도 이제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현재는 베아벨 바스, 숄츠 정부 이후에는, 자, 이분이 여성인데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 그러니까 지난 선거 21년 그 전 선거에서는 이제 709석으로, 그때도 무려 그 법정 의원 수보다 무려 78석이 그 많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총선 이후로는 무려 138석이 이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연방 이제 의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의석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이제 최근에 했고, 그러면 또 작년부터 이제 선거법 개혁안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 3월 달부터 이제 선거법 개편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국회에서 그 선거법 그 개편 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독일 연방의회 그 선거법 개편 동안, 그리고 분데스타그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의석수가 어떻게 그 결정되는지 이와 같은 절차, 그 다음에 변화 동향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분데스탁 그 의석수가 왜 이처럼 자꾸 증가하는가, 그 요인이 이버항 만다트, 아우스클라스 만다트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버항 만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과 의석이고, 그 다음에 아우스클라스 만다트, 이 균형 의석, 보정 의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매번 그 총선을 거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이제 그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 개혁안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야당의 반대 동향, 그 다음에 우리 독일과 한국의 그 선거제도가 자, 이 겉으로 보면은 외향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옷이라고 하는 이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물론 내용물은 다르고, 그래서 어떤 그 제도상의 그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회 그 선거법 개편 동향인데, 현행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자, 이래서 2020년부터 300명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그 헌법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올 3월 17일 날, 2023년 3월 17일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자, 이 개편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고, 개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그렇게 이제 그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국회의원의 지들 그 숫자 불리기, 그러니까 그런 그 일환의 시도다 이렇게 이제 정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긴다, 그 다음에 국회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면서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효율은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그 국가기관이다 이런 그 비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선거제도 개편안 이제 밝혀진 바로 따르면은 자, 오른쪽 개편안 보면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자, 1안은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권역별 병립형,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3안은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말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어렵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지금 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은 소선거구제 하겠다. 이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253개의 그 지역구에서 1등 당선자만 이제 국회의원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53개의 이제 지역 대표부를 뽑는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7명의 그 비례대표제. 지금 현재까지는 47명으로 이제 비례대표제 의석을 정해놨는데, 이거를 앞으로 50석을 늘리겠다. 97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나라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제2표를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된 그 제2표에서 몇 프로를 각 당이 받았는가. 그 프로테이지, 지지 프로테이지 곱하기, 이제 할당된 97 곱하기, 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97에서 10%를 받았다면 9.7이니까 10석을 가지고 간다. 예컨대 비례대표제 총 97표 가운데 이것이 제1안의 컨셉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안이라고 하는 건 지역구 250석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50석 추가하고 비례대표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원 정수가 이제 350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을 한다는 건 자, 지역 선거 이런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A당이 10% 제2표에서 유권자로부터 받았다 하면 97 곱하기 10해서 9.7석, 자, 10석을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53 똑같고, 비례대표, 자, 이것도 50석 늘리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50석 되는 거 똑같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준연동형이다. 비례대표자. 이 준연동형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독일하고 비슷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제2표로 이제 최종 그 어떤 각 당의 총 의석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구 그 당선자를 빼고, 나머지 남은 그 숫자만큼 이제 비례대표자로 남기겠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연동형인데, 여기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당이, A당이 8%를 제2표에서 받았다. 그 다음에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8석이다. 그럴 경우에, 자, 지역구 18석은 그대로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난번 47석 가운데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립형을 17석으로 책정을 해서 토탈 47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연동형 이 30석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자, A당이 그러니까 총 300에서 8%를 받았으니까 A당에 가는 전체 의석수는 24석이다. 38은 24석인데, 그러나 지역구, 여기서 지역구를 빼게 되면 이제 18석을 빼게 되면 6석이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할당된 것이 6석인데, 이 6석에 한해서 이제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이거는 전부 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석에 50%니까 3석이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 건 3석이고, 그 다음에 병립형 책정된 것이 이제 17석인데, 여기서 이제 8% 받았게 되면 8을 곱해서, 자, 이것은 자, 1석이다. 그래서 이 A당이 갖고 가는 거는 지역구 18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준연동형 3석, 병립형 1석 해가지고 총 22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따르면.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안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다, 이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다 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나누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역구 의석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비례 의석으로 이제 좀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독일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개혁안 관련해서 개편 노력이 있는지, 자,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자, 1년 전에 이 분데스타그 연방의회에서는 이제 뭔 결정을 내렸냐면은 선거법 이거 반드시 개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런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숄츠 정부는 이제 SPD의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 FDP, 자, 이 3당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위원회 임무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부여를 했냐 하면은, 자, 먼저 우선 기본법, 그룬게세츠, 이 헌법인데 이 정신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떤 형태로 지금 독일의 선거제도가 페소날리지어터 페헨니스발, 이게 그래서 자, 이게 개인화된, 그리고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다 지역구에서는 이제 인물을 보는 그런 어떤 다수 선거제고, 다수 대표제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고, 이 두 개가 결합한 이 혼합형 이런 원칙을 반드시 준수를 하라.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그 외에도 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런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대의기관인 분데스타그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라, 구현시켜라. 이런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의회 내에서 뭐 이런 의정 활동하는데 이걸 좀 더 현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이제 늘리고, 그 다음에 선거 연령을 16세에서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문제, 그 다음에 회계연대가 지금 4년인데 5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자, 이 개혁에서 전부 논의하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미션 안에 총 26명. 자, 반은 국회의원이고 반은 전문가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달에 1차 중간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올 6월 30일 날 이제 최종 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나 올 3월 17일 연방의회에서 자, 의원수, 이건 지나치게 많다. 반드시 축소로 가야 된다. 이런 그 선거법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결을 요번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숄츠 정부가 이제 집중력 중심으로 전부 찬성을 했다. 그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반대한 거는 지금 현재 야당으로는 CDC수, 그 다음에 좌파당, 그 다음에 AfD의 일부,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과반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이 개혁으로 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분데스라시라고 독일에 있다. 이게 통상 우리 이제 저희 한국에 잘못 알려진 것이 분데스타그의 연방 하원이고 분데스라시 연방 상원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소개들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분데스라스는 이미 의회 기관이 아니다. keine zweite Kammer des Parlaments. 자, 이게 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verfassungsorgan, 헌법기관이다. 그런 조직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자 시네이트가 있고 상원이 있고 레프리젠티브 하우스 하원이 있고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 의회가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분데스탁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럼 도대체 분데스라스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연방 주 차원에서 이제 대표들을 구성되는데, 자, 크기에 따라서 뭐 3명에서 6명의 대표자가 해서 토탈 총 6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분데스라시다. 자, 얘들은 뭘 하냐 하면은, 이제 분데스탁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분데슬랜더, 이 주 차원에서 어떤 주의 그 이익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거르는 그런 기관이고 대표자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와 관련된 그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정됐을 경우에 아니 뭐 헌법 개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분데스라트의 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자, 다시 분데스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도대체 그런 의석수를 어떻게 결정하고 자 선거로부터 이런 절차나 이제 변화동 이런 것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방의회 선거는 페르소날리지어터 페니스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페르소날리지어터 이게 개인화 자 이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저 선거구가 지역구가 있다. 선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그 뛰어난 인물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그 다수대표가 이제 그 의회에 진출한다. 다수대표제. 자, 지역구 다수대표제. 이것이 이제 페르소날리지어터 이런 컨셉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페헤니스팔 이거는 이제 비례대표제. 그래서 제2표로 지금 현재 각 정당의 그 이제 의회 진출 그 총 의석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서로 그 혼합된 그런 형이 이제 바로 혼합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 되면은 자, 2표를 행사를 하는데. 자, 김동명의 투표로 가면 이제 1표, 2표를 행사하는 제1표에서는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고 여기서 제일 많이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의회에 진출한다. 제2표는 김동명이가 지지하는 정당에다 이제 한다. 47개 정당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그 지지를 하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각 정당이 이제 598석, 여태까지 이제 590, 법정으로 그 정해진 그런 그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 그 각 당의 의석수가 이제 결정된다. 이게 정당 명부에 따라서 의회 진출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자, 이 선거 투표 용지에 1표, 2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 2표는 각 정당으로 1표는 이제 지역구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먼저 제 정당별로 이제 그 할당된 그런 그 의석수에다가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자, 이런 수를 전부 빼가지고
토탈 할당받은 JP에서 할당받은 이런 전체 각 당의 그 총 의석수에서 자 지역에서 1등한 이런 수를 전부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정당 명부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근본적인 컨셉이다. 이게 전부 연동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8석이다 그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지역구 299 비례대표 299 자 1대1 개념으로 그 다음에 5% 이상 획득을 해야 반드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러나 5%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이제 획득을 했다 이러면 또 그 정당은 의회 진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반드시 주의회 명부를 작성한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권역별 뭐 이런 컨셉하고 맞다. 이런 얘기죠. 주 단위로 전부 란데슬리스트 이런 거를 작성을 한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가 지금 이제 평균 인구수가 약 한 2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 의석수는 아까 얘기대로 736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데스타크 의석수 그 변화 동향을 보면은, 자, 1949년도에는 410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 인구가 5천만 명이었고, 그러나 80년도 고점에서 이제 497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90년도 이제 통일 바로 직전에는 519명, 그 다음에 통일되고 나서는 이제 동독에 144명까지 추가해서, 이제 분데스타크 의원 수가 663명으로 그 늘어났다. 그 다음에 672명, 이것이 다시 669명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났다가 갑자기 자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갑자기 이 부분에서 지금 줄어오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그 선거구를 328석에서 229로 이제 줄였다. 지금 줄였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의원 수가 줄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자, 2002년부터 이후에도 계속 또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614, 662, 그 다음에 631, 지지난 총선에서는 700석이 넘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은 736석으로 지금 계속 이게 증가 추세다. 앞으로 이거를 만약 계획을 하면 그대로 뒀을 경우 이게 800가고 900간다, 이제. 이렇게 전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736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세계 제2위다. 제 의원 수만 보면은 중국 다음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 의원 수가 무려 약 한 3천여 명 가까이 된다. 2,980명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435명 하원은 그러니까 토탈 3억 3천만 인구 중에 435명인 반면에 우리 독일은 8,400만 가운데 이제 736명이 지나치게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577, 영국 하원도 650명에 달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총선 시에 이제, 법정 그 이제 의석수보다 138석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추가 의석과 그 균형 의석 때문에 그렇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와 이제 추가 의석, 균형 의석 이 138석 가운데 이제 CDU, CS가 41석, SPD가 36석, 녹색당이 24, FDP 16, AfD, 알터나티브 도이칠란드 14, 링케 7석, 좌파당.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 가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과연 이렇게 의석수가 138석이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 충분히 그 주민들의 대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분데스탁 내에서 자,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그런 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비용 문제는 어떤가? 그 다음에 미래 그 위기 그 대응하는 문제.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혁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 스터디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원 1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회기 기간 중에 총 220만 유로의 이제 그 추가 비용이 그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유지 총 비용이 연간 그 11억 유로에 달한다 하면서 지나치게 그 기능에 비해서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경비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분데스타그이다. 이와 같은 그 비난이 근데 주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분데스타그 의석수가 왜 이렇게 증가하나? 아까 얘기를 이제 이버항스만다트 해서 이제 추가 의석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가 의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2표에서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선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598석보다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598석 가운데 예컨대 A라는 당이 50%를 차지했다 하면은, 이 당은 무조건 50%, 598석의 50%를 A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A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서 예컨대 298을 넘어나고 315석, 320석을 예컨대 했다. 그러면 22석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정당은 299 플러스 22석을 추가적으로 가져간다. 이 22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버항만다트 추가 의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고 수혜를 받은 당이 바로 CDU-CSU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2017년도 총선 때는 전체 46석의 이버항만다트 추가 의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CDU-CSU가 무려 43석을 이제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2021년 지난번 총선 때는 34석의 이버항만다트 추가 의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3석을 CDU-CSU가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수 정당들은 사실은 지역구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정당은 자나깨나 제2표만 바라보고 5%가 넘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당 진출을 의회 진출을 하는데, 이 소수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이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 말이죠. 이 이버항만다트라고 하는 추가 의석 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 판단도 너들 말이 맞다 하면서 이제 소수 정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균형 의석이다. 아우스글라이스만다트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 보정을 한다, 균형되게 한다, 이제 서로 탕감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013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A당의 이제 추가 의석 이버항만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최초 유권자들이 제2표를 행사하면서 A당에 예컨대 10%를 줬다 하면은 총 의석의 10%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버항만다트 추가 의석 10% 이상 되는 예컨대 100석에서 10%면 10석을 가지고 있는데 15석을 예컨대 가져왔다. 5석의 추가 의석을 더 가지고 왔다 하면은 유권자가 투표로 준 10%를 넘어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점 예컨대 무슨 5%가 된다든지, 이거는 유권자의 의지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른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 A당이 이버항만다트 추가 의석을 받을 경우 이거는 unfair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가 헌법, 그런 게세 기본법, 여기에 따르면 이것이 보통 선거가 돼야 되고, 비밀 선거가 되고, 무슨 평등 선거가 돼야 되고,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 룰에 지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법에 맞지 않다, 헌법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평등 선거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주민들이 10%만 줬는데 쟤는 왜 10.5%를 가져가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에서 지금 현재 이 추가 의석을 갖지 않는 다른 정당들은 플러스 알파를 전부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보정률을 통해서 이제 상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바로 균형 의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14년, 자, 추가서 B, C, D 다른 정당들은, 자, 예, 근데 아까 얘기대로 추가 보정료를 이제 적용을 받아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어떤 A당이 추가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면 요만큼 가져온 만큼 다른 당들도 이렇게 전부 나눠서 전체 지지율보다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보정률을 전부 적용을 해서 다시 이제 가져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이제 34석의 그 추가 의석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나 이 아우스글라이스만드아트의 균형 의석, 보정 의석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04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토탈 138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균형 의석, 그다음에 아까 초과 의석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나왔다. 추가 의석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8석 가운데 이제 SPD가 26, 그린 24, CDU 18, FDP 16, 그다음 알테나티브 도이칠란드 13, 링케 좌파당 7석.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지역구 3석 그 당선당이 예, 근데 이제 제2표가 무조건 그 5% 이상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5%가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서 3석을 당선시킨다는 의회에 진출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 룰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링케 동독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약하고 있는 그 좌파당 링케가 제2표를 봤더니 4.9%밖에 안 됐다. 이제 5%보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면 안 돼. 분데스타에 진출하면 안 돼. 그러나 이 지역구에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3석을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지역구에서 2명이 1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라입치히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석 때문에 이 4.9%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전체 총의석 이런 것들을 좀 할당을 받았다. 그래서 39석을 이제 전부 가져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버항 만dat, 아우스클라스 만dat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이버항 만dat, 아우스클라스 만dat 이게 좀 계속 증가하는가? 지금 현재 이제 도표에서 보시면은 자, 계속 보면은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매번 그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증가 추세인데 지금은 138석까지 올라왔다. 예전은 없을 때도 있었고, 자,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상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지난번 총선 이후는 138, 그전에는 111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왜 많아지냐 하면은, 자, 이버항 만다트라고는, 자, 이거는 1949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숫자가 미미했고, 그러나 1990년 동서독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독일의 그 정당 지형, 이것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제 이 초과의석이나 아니면 이 균형의석 이런 것들의 의석수가 점차 증가해왔다. 이런 그 현상을 지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추세다. 자, 그 얘기는 자, 통일이 되면서 동독이 이제 독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정당들이 추가로 막 생겨나고 자, 그러면서 군소정당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이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제2표, 그러니까 여태까지 CDU, SPD 이 거대 양당이 이제 전부 제2표의 완전히 중심이었는데 이와 같은 제2표 그 지지율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군소정당이라고는 절대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거는 누가 지역구에서 이겼는가 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이 시커먼 거는 전부 CDU, 기독교 민주연합인데, 크리스토 데모크라시 운연, CDU고,
그 다음에 요 청색, 요거는 이제 바이에른 지방의 CSU 기사연, 기독교 사회연합인데, 이 CDU하고 CSU는 이 자매 정당입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거의 다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간간히 이 빨간색이 SPD 그 3인당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일 전체 지도를 이렇게 볼 때, 자, SPD 빨간색, 그 다음에 까만색하고 요 청색, CD, CSU, 얘들이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제1당 그 지역구를.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래로, 짙은 청색, 이게 AfD, 알테르나티브 도이칠란드, 이게 이제 또 드레스덴, 삭슨주의 16개의 이제 이와 같은 그 동독 지역에서, 자, 전부 직접, 제1표, 지역구 그 대표자를 냈는데, 얘들은 이제 주로 그 외국인들 그 혐오하고, 예컨대, 자, 반이슬람주의, 이와 같은 아주 극우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이고, 이제 아주 동독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와 같은 그 정당, 색깔인데, 자, 2017년 이후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일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소정당이 이제 확산되면서 제2표, 거대 정당의 제2표들은 이제 계속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양대정 제2표 지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자, CDU, CSU, SPD, 제2표가 주니까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할당받는 총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는 뭐 각 당이 30% 이상 40% 가까이 자 제2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군소정당 여파로 인해서 약간 줄어드니까 총 받는 의석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지역구는 계속 선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 군소정당들이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지역구는 또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위보항 만다트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2013년, 아까 얘기대로, 자, 이 균형의석, 자, 이 아우스클라스 만다트, 이게 도입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개혁위원회 코미시온 여기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제2표 이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다. 자, 1표도 있고 2표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태까지 모든 정당들이 자, 제1표에서 이게 좀 많은 성과를 내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받는 이방 만다트나 아니면 아우스클라스 만다트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2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표에 따라서 전체 총 의석수가 결정되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표가 50%를 받았다면 총 의석의 50%는 무조건 그 50% 받은 당으로 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당 의석수만큼만 의회에 진출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의석수 증가 요인이었던 이보항 만다트 추가 의석, 아우스클라이스 만다트 이 균형 의석,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현재 아까 XXL 분데스탁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를 이제 XX 다 빼버리고 정상적인 L 분데스탕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그 개혁이 이제 컨셉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당이 예컨대 제2표로 100석을 할당받았다. 200석에서 총 50% 이제 100석 할당받았다. 그런데 제1표에서 이제 120석을 확보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20석은 이보항 만다트였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개혁위가 이제 발표하는 이 안에 따르면은 앞으로는 20석은 이제 전부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면 이제 지지 결과가 이제 제일 낮은 순부터 모두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20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지역구 그 당선자는 1등한 당선자는 20% 유권자 20%로 당선했고, 어떤 당선자는 21%, 또 어떤 당선자는 50%, 뭐 예컨대 이럴 경우에 전부 이를 나래비로 세워서 맨 밑에부터 20번까지 전부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럴 경우는
자, 제1표로 당선이 됐지만 지역구 승자가 없을 경우도 있다. 예, 그러니까 모두 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극한 경우에. 그래서 지역구 대표가 없는 선거구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안은 5% 규정, 이거는 절대 준수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당이든 간에 4.99%를 했다. 이제 5%가 안 됐다. 이 당은 의회 진출 못한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5% 반드시 준수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룹만다트 클라우슬, 이건 더 이상 적용 안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얘기대로, 자, 설사 5% 기준을 이거를 넘지 못했더라도 제2표가 반드시 5%를 넘어야 의회 진출하는데, 5%를 넘지 못했더라도, 자, 지역구 3석 당선자는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받은 그 득표를 가지고 의회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만다트 클라우슬, 만다트 클라우슬 이건데, 이걸 적용 안 한다. 이 얘기. 앞으로는 설사 어떤 당이 뭐 3석 이상 그 지역구에서 선전했더라도 만약 5% 고지를 넘지 못할 경우 이 당은 일체 한 석도 의회에 진출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2021년도 그 좌파당이 4.9%를 받고 그 다음에 지역구 3석으로 이제 총 39 진출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총 의석수를 이제 598석으로 했다. 299대 299에서 598석으로 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6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맥시멈 630까지 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지역구는 이제 뭐 299대로 놔두는데, 그러나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이제 여기다 플러스 32를 해서 331까지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자, 598명에서 제2표로 전부 계산을 했는데, 이 분모 자체를 이제 630명으로 늘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쿠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2표로 이제 할당할 경우에, 예컨대 A당이 옛날에는 598명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을 할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630명으로 이제 받으니까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를 빼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역구 1등은 다 이보항 만다트로 처리되지 않고 다 이제 그 진출하면서 일부 이제 비례대표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32명을 늘리면서 왜 30이냐? 여태까지 이제 이보항 만다트 여태까지 통계를 보니까 대략 맥시멈 뭐 30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34가 있을 때도 있고 32가 될 때도 있고 뭐 그 밑일 때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한 32 정도로 플러스해서 630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가급적 하여튼 이 이보항 만다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억울하게 1등을 했음에도 진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 630명을 했다. 대단히 이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맥시멈 상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준수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개편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그 길길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반대하는 건 CDCS다.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자매당인 CSU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심대한 그런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CSU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에른 주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인데, 바이에른 주에만 이제 그 대표자를 그런 정당인데, 그러나 CSU의 계속 CDCS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역구는 강세지만은 그러나 제2표 지지율은 계속 하락 추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까만 선은 이제 CSU인데, 자, CSU가 계속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 이 CSU 바이에른 제2표가, 여태까지 이제 7.4%, 6.2%, 지난번은 5.2%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계속 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 총선에서 이 CSU가 5%를 넘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만약 그렇지 못하게 5%는 못 넘을 경우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CS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런 그 운명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는 5.2%를 받아가지고 전체 그 의석 배정할 때 34석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CS는 아까 이 바이에른주에서 이제 강세를 펼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주 총 46개 지역구 가운데 45개에서 1등을 했습니다. CSU가. 이거 완전히 바이에른 이퀄 그 CSU이기 때문에 46개 지역구에서 45개에서 1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역구에서 45를 했기 때문에 34석 빼게 되면 11석이 남는데 이 11석이 이제 이부항만다 추가 의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11개 추가 의석을 계속 들고 갔는데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34석에서 이제 11개를 이제 전부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45석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자, 이와 같은 추가 의석 뭐 그런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CSU는 엄청나게 지금 타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U, 바이에른주 이 CSU 이 정당의 이제 사무총장 마틴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direkt gewählten Abgeordneten Eingang ins Parlament zu verweigern. Können wir sonst nur ausschulken starten.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 그 지역구에서 자 1등할 그런 대표들을 만약 이 분데스탁 그 파라멘트로 내보내지 못한다면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냐 하면은 완전히 양아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반문명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1표 이런 것 전부 자 의미도 사라지고, 이방만, 아우스크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그 당이 누구냐면 딜링케, 동독 지역의, 자, 딜링케 좌파당이다. 아까 얘기대로 이 좌파당, 아까 얘기대로 제2표에서 4.9%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5% 넘는다는 보장이 일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지역구에서 3석을 했기 때문에 자 4.9에 해당하는 그런 제2표 그 득표율로 자 의석을 챙겨가서 39석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CSU하고 지금 자 CSU하고 이 기사연하고 자 링케 이 좌파당은 어떤 형태로든 자 이 앞으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레폼 이게 안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자, 위헌 여부다. 자, 이거를 묻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이제 이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밑에 이 그림은 완전히 이제 CSU, 자, 이게 바이에른 이 정당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얘기고. 이 오른쪽에 나는 이 만평은 지금 현재 왼쪽에 CSU 오른쪽에 링케 해가지고 서로 색깔이 안 맞는 당이다. 이거 반드시 대단히 보수적인 정당이고 동독의 그 사회주의 성경에 이런 링케를 아주 그 혐오하는 정당인데 지금 현재는 Nein zur Wahlrechtsreform에서 지금 선거법 개혁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들은 자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나 개노세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제 동병상련의 이제 그런 또 이런 점을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보여주고 있는 막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입장이 지금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독일과 한국 그 선거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한국 그 선거제도 근본 형태는 뭐 유사하다. 이제 옷 자체는 얼핏 보면은 완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뭐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지역구 자 여기서 자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이제 자 진출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또 비례대표제도 나름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혼합형이다 해서 외형상으로 보이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에 또 2개의 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자, 김동명이가 독일에 있든지 아니면 김동명이가 한국에 있든지 똑같이 제1표와 2표를 행사한다. 1표는 지역구로 간다. 2표는 지지 정당을 향한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옷은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저 사람 자체는 내용물 자체는 이제 상당히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구 그 의석하고 비례대표 의석 그 비율 이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자 지역구 299 그 다음에 비례대표 299 해가지고 1대1 개념으로 자 50% 이렇게 간 반면에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역구 300석 가운데 253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47석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하면은 84% 대 1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대1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차이. 그만큼 한국의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의 비율을 낮게 책정을 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돌려 얘기하면 독일이 한국보다 비례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A라는 정당을 지지해서 그 A당 의석수가 많아지면 비례성이 높아지는 건데 자 그러나 이 제2표의에서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이 적어질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47명을 상대로 비례대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비례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지역구 의석과 그 연동한다. 이것도 그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연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얘기대로 제2표로 이제 총 의석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역구 그 당선자를 전부 빼고 그 남은 이제 나머지 그 의석수를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로 이제 전부 배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정당이 자 100석을 총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예컨대 80석을 선정을 했고 그럼 남은 20석은 이거는 비례대표 이제 정당 명부에서 전부 채운다. 이런 것들이 100% 이제 연동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준연동형, 지난번 그 총선 때 보면은, 자,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이걸 완전히 뒤섞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도 독일식이 아니고 준연동형이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우리식의 그 병립형이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갖다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아까 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준연동형, 여기서 이제 우리는 47석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30석은 준연동형 요 카테고리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17석은 병립형 요 카테고리에다 넣어놓고, 그러면서 요 30석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하냐면, 자, 50%만 연동을 시킨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개념이 이제 총 그 300석 의석 중에서 자, 8%로 했기 때문에 24석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18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석. 이거를 연동해가다 하는데 100%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50%만 연동을 시키니까 3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병립형 이 17석 가운데 자 8%이기 때문에 자 이거 1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또 그 다음에 병립형 이런 식으로 아주 47석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또 복잡하게 이렇게 얽어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권역별로 이걸 또 나눠서 전부 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지금 권역별로 하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북, 제주 이렇게 하나 묶고 부산, 울산, 부울경 뭐 이렇게 전부 묶어서 6개 그 전국을 6개 그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이런 그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는 47석까지, 여태까지 47석을 이제, 자, 이 비례대표석을 놨는데, 자, 이 개혁안에 따르면은 이거를 50석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97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300석에서 350석, 50석을 이제 늘린다는 것이 이제 그 개혁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2020년 그 우리,
그 비례대표제 그 형태를 보면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조금 설명드린 대로, 요 도표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하면서 연동형이다 하면서 이제 저 독일 냄새를 조금 풍기고, 뭐 이러면서 또 지역구 또 일표 행사했다 하면서 조금 풍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독일식 그 흉내를 냈다. 그 다음에 일단 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지적들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하고 있으면서, 자, 주임령대 이제 47석 가운데 30석, 그 다음에 17석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가면서 이제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 선거법 그 계획의 핵심은 연방의회를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너무 많다. 730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의석수를 이걸 반드시 축소한다. 이 길로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의견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근거는 의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효율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부담 늘리고 세금도 많이 가중시키고, 뭐 이렇기 때문에 능사가 아니다. 쭉 해봤더니 각종 무슨 뭐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떼거리만 많다고 해서 이게 원활하지가 못하다. 이제 그런 그 지적들을 독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선거구 299 이건 그대로 가고, 그러나 앞으로 차차기, 그러니까 25년 말고 그 다음에 29년도 가서 예컨대 그때는 이 선거구를 자 209에서 280으로 또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규모를 앞으로 계속 그 축소 지향으로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선거법 이 내용은 이제 6월 30일 날 밝혀질 내용 거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선거법 개편의 핵심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제 확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이안 모두 다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권 놔둔 상태에서, 뭐 50명 들려서 비례성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목적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여당도 여기 대해서 길길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고 비례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그 자질, 그 다음에 그 국회가 제대로 그 일을 하는 그런 그 국가 그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신랄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차마 뭐 이 SNS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하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있지만 욕구가 아주 치솟는데 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그야말로 쇼만 하지 말고 그야말로 또 무슨 뭐 부정부패 이런 걸 척결해야 되는데 자 이 4.15 부정선거 이런 거를 하면서 자 이거 뭐 다수당이 되고 자 이런 것부터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개혁하려면 그런 것부터 본질적으로 개혁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그 외형적인 선거제도가 유사하고 어떤 동일하다. 그런데 반면에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그 이제 선거법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 이거는 그대로 독일 거 베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옷을 독일 걸 입었으면은 그 속에 그 내용물도 독일 것처럼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또 병립형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 아주 복잡하게 얽혀놓고 그 다음에서 비례성은 훨씬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왜 쇼만 하느냐 이런 이제 저 학자들의 그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비례성을 더 높이려면은 자, 이제 뭐 이 253 지역구를 하지 말고 300석으로 국한한다면 150대 150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학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이와 같은 그 외형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내용이 다른 것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어떤 정치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이 성격이 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1대1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자 집권당의 어떤 이런 힘을 몰아줘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정 난매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가급적 줄여 나가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융통성 있는 그런 그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큰 옷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역구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좀 더 적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옷은 독일과 같은 그런 옷은 지금 현재 이런 모델은 혼합형 모델은 지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바람직하냐 하면은 물론 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왜 바람직하냐 하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적용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양당제로 가는 막 그런 추세를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통일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독일 같은 경우도 자 지금 현재 구동독 지역의 그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금 링케 좌파당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지금 70년 이상 자 이게 저희 분단단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이해나 이런 관점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당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의원 내각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관점에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이제 화해협력 단계를 건너고, 그리고 우리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무렵에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대통령제를 저는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 내각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혼합형 모델 자체가 적합하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정당 민주주의 기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는, 무슨 뭐 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 하면서 꼼수 피우는 그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되고, 자 그야말로 어떻게 그 민의를 그 대의하는지 대변하는지, 그와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그 의회 기능을 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의의 전당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전부 그 노하우나 아니면 실력들을 계속 갖춰가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 틀에서 지금 그야말로 그 아주 유능한 그 엘리트들로 전부 충원되는 그런 그 전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면서 무슨 뭐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를 타파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는 그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추진 그 방안 관련해서는 자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묘수를 찾아야지. 자 무슨 뭐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기존대로 놔두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50석을 늘리면서 자 50석을 전체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전부 꼼수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제,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도농복합 뭐 이런 문제도 저는 뭐 포지티브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자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권역별로 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태까지 지금 이 독일 선거 관련해서 2021년 9월 20일에 있었던 독일 총선 그 전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총선 결과나 이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독일 총선 결과 분석한 문제, 그 다음에 올라프 숄츠 수상이 등장하고 이 올라프 숄츠 정부의 그 국정 철학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다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고 관심 있으시면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사라진 이 뒷배경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건 1989년 5월 7일 날
자, 지자체 선거에서 동독 정부가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자, 이것이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러한 시위가 이제 89년 9월 4일 그 몬탁스 데몬스트라치온 그 라입치히의 월요 시위로 이어지면서 결국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자 이제 동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전부 말씀을 드렸다는 이런 그 영상도 이제 있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다. 왜? 제2 도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왜 부정선거가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증거로 전부 다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다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독일 선거제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예컨대 무슨 뭐 전자투표를 일체 하지 않는다든지 수개표를 한다든지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영상도 있다. 이 부방대 대원들을 상대로 제가 이와 같은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영상이 지금 독일문제연구소에 들어가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자, 이 화려한 봄 마음껏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